오케이. 오늘 인더 광고 25년 6월 시험 범위 중에서 가장 최신 문제죠. 240% 맞춰주시고 20번부터인데 2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세팅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얘들아 어제 봤니? 어제 진짜 도파민이 미치. 그래서 감기가 더 심하게. 그거에서 쌤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내가 나약하진 않죠. 어제 배군 호수를 5km 정도 뛰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미친 척하고 이제 그 약간 뉴욕 버전으로, 뉴욕 맨하튼 버전으로 그 상타를 하고 어제 배군 호수를 달렸습니다. 어제 그 비를 맞으니까 사람이 크레이지 모드가 되는 거야. 완전. 그래서 어제 데리고 간, 막상 또 내 아들은 없었어. 내 아들은 내일 새벽에 쌤 새벽에 그 어디야, 월드컵 경기장 그 평화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거기가 러닝 5km 10km 코스 대회를 많이 여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일 설레임 런이라고, 김원훈이 나오는 그 설레임 런이라고 있거든요. 김원훈이 설레임 그 광고 모델이더라고. 그래서 좀 킹받게 생기게 나왔대. 아무튼 좀 그 3만 원? 3만 원인가? 5만 원? 얼마였더라? 급하게 대회 신청했는데 돼가지고 그 선생님들 그 엄마 아빠들끼리 모인 러닝 크루들끼리 모여가지고 내일 새벽에 그 태권도 차 타고 평화공원 가서 새벽에 아침에 뛰고 거기서 이제 행사 좀 참여한 다음에 내일 1시 수업에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거기서 뛰고 1시, 12시까지 여기 도착해서 1시에 또 수업을 해야죠. 얘들아, 체력은 무조건 키워야 돼. 알겠어? 이게 하면 돼. 선생님 500m도 한 큐에 못 뛰었거든? 진짜야. 나 작년만 해도 걷기를 걷기만 했어. 솔직히 걷기만 빨리 걷기, 살 뺀다고 막 아침마다 막 빨리 걷기 했는데, 좀 사람들이 러닝하는 거 막 해보니까 나도 한번 뛰어볼까 했는데 살살 뛰니까 한 1km 뛰고 못 뛰겠더라고. 힘들어서. 근데 이게 조금씩 늘어요. 걷기 하면. 조금 걷다가 또 1km 뛰고. 그래서 2km를 연장해서 뛰고 하다가 최근에 8월 15일 날 딱 8km도 뛰었죠. 이제 다음 달 선생님 생일이거든. 9월 21일. 잠수교에서 나이트런을 합니다. 그래서 나 일요일 날 시험 수업 끝나고 이제 또 거기 6시까지 잠수교 가서 10km 도전 이번에. 그럼 뛰면 됩니다. 20, 30대 젊은이들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가서 20, 30대인 척하고 와야죠. 됐고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운동하면 피곤하잖아. 니네 생각, 나도 그래. 운동하면 피곤한데 공부가 돼요 하는데, 운동하면서 몸의 힘이 커집니다. 확실히. 체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진짜 큰 도움 됩니다. 한번 뛰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봅시다. 내일 또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리더의 사회적 교류의 필요성이 이 글의 소재였고요. The importance of social interaction for leaders. 리더에게 있어서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리더가 가져야 될 must다. must는 조동사가 아니라 앞에 관사 있는 거 보니까 가져야 할 것, 명사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의 주장은 리더는 장벽 없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imagine이냐, imagine what이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뒤에 사실 주어 동사 목적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에 요 imagine의 목적어로서 대절의 목적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imagine 대시냐, imagine what이냐를 물어보는 패턴이야. 근데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의 패턴이 목적어로 와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올 수 없고요. imagine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오면 그 사이에 완전한 문장 사이에 접속사 that 생략돼 있다는 거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상상해 봅시다. 네가 최고의 tea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갖고 있어. 차. 그리고 you put it. 너는 그 차를 어디 안에다 넣냐면 백 안에다 넣어. 근데 백이 impermeable. 자, 잘 스며들지 않는 그런 백이야. 우리 백이라고 해서 그냥 가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티백 알죠? 티백? 그러니까 찻잎을 얘기하는 거예요. 찻잎을 거기 티백 안에다가 이렇게 냈는데 이 티백이 that impermeable. 뭐? 잘 스며들지 않는 백이야. 자, 이런 것들 안에다가 그 세상에서 가장 좋은 티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it won't, it은 여기 앞 내용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앞에서 말한 내용은 won't work. 무슨 뜻? 작동하다, 효력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일하다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최고의 티를 스며들지 않는 백에다가, 티백에다가 넣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작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You just won't be able to make a cup of tea. 넌 그냥 한 잔의 티를 만들 수가 없을 것이라고요. 즉, for the tea bag to work. 자, 지금 투부정사가 문장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근데 그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가 있어. 그 투부정사의 주어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겠죠. 티백이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It needs, 티백 자체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being to be porous. 구멍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needs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는 거 우리 많이 배웠으니까. 참고로 이거 need to do가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 need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사실 요거 need to do라기보다는 요거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ng라고 생각하면 능동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ing한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수동태로 얘기할 때도 뭐뭐 된 상태를 얘기할 때 보통 수동태로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상태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의미야. 이건 좀 TMI로 알고 계세요. 이건 TMI입니다, 사실. 어법 문제로 내면 이거 진짜 선생님 혼나야 돼. 그래서 to be pp는 need ing와 need to be pp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eed ing는 need to 동사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수동태랑 같아야 돼. 그래야 상태적 의미로서 동일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need ing 되기는 하는데 need pp, to be pp가 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need to be 투부정사, 이 need to do 때문에 이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는 거야. 즉 구멍이라는 게 porous, 구멍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알잖아. 이 티백이 있으면 우리 여기 이렇게 점 매는 거 있고 두 줄이 아니죠.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을 때 티백에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어야 이 안에 물이 스며 들어가가지고 그 티와 그 찻잎과 작용을 해서 이제 찬물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스며들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겠지. 티가 안 나오겠지. 그래서 you need a tea and water. 넌 티와 물이 좀 필요할 것이고 뭐 하기 위해서?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물과 그 티가 서로 간에 접촉하기 위해서, 접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티와 물이 좀 필요로 할 거야. 자, 그래서 in our lives too. 자자자자. 그러면 지금까지 짧은 문장으로 5문장으로 t에 작용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다면 그걸 지금 in our lives too, 우리 삶에서도 역시 we cannot survive,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and thrive, 번성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가다의 동일 조건으로 with를 시들다 해버리면 시들 수 없습니다의 뜻이 되니까 이 and라는 조건에서의 동일 조건이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동일 조건의 의미가 되려면 번성할 수, 생존할 수 없습니다가 되셔야 되겠죠. in 어디 안에서는 isolation combination, 여기 안에서는
isolation은 고립이란 뜻이니까 고립 equal 단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 separation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separation. 그러니까 isolation은 곧 separation, 분리를 얘기해. 그러니까 분리돼서, 고립돼서, 혼자서는 번성, 생존 못해요. 그럼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서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의미를 얘기한 건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야? 차와 물이 함께 있어야 워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필자는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첫입회 얘기를 시작한 거거든. 그럼 이 문장이 뭐가 되겠어? 인생에 관련된 이야기, 첫입회 관련된 이야기의 좌지우지 포인트니까 얘를 문장 삽입으로 놔도 좋겠죠. 지금부터 7번 문장부터는 뭐가 나와야 될 거니까 인생에 관련된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좌지우지 포인트 쓰기에 좋다. 순서 삽입 체크해 두시고 드디어 이제 7번 문장에 처음으로 리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리더는요, need to be careful. 뭐 해야 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 뭐? not to build. 이 not은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뭐를 만들지 않도록? 벽을, around themselves. 그 리더들 주변에 그 벽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여기에서 themselves를 써야 될 조건은 앞에 leaders와 동일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능한 거죠.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자리에 them 쓰면 되는데 안 돼. 이 자리에 them을 써버리면 또 다른 복수명사의 형태를 찾아라 이 소리거든. 없으니까 리더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리더 스스로의 주변에 벽을 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서 대신이야 후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prevent 목적어 from ing인데 기본적으로 이 동사가 바로 나왔다는 건 이 두 친구가 전부 다 뭐란 얘기야? 주격관계 대명사란 얘기인데 themselves냐 이 전치사로 확장된 were냐를 결국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도 선행사가 될 수 있겠지만 전치사 때문에 확장된 이 명사도 선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다는 건 뭘 가져가시면 돼? 뒤에 수식어가 있을 거 아니야? 불완전한 문장으로. 그 수식어를 해석해 보시고 어떤 명사를 설명하는지 판단해서 개와 수일치를 하거나 내용 파악을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시냐 후냐 뭐 사물이냐 사람이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사람들을 막아 뭐 하도록 out to them 그 리더들의 밖으로 도달하는 것 그 리더들에게 손을 뻗는 거죠. reach out이니까 그 리더들에게 손을 뻗는 것을 막아버리게 하는 게 결국 뭐야? 벽이잖아 벽. 그지? 그렇기 때문에 words가 선행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식을 해서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위치로도 변경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리더들에게 손을 쭉 뻗도록 막아버린다의 뜻이기 때문에 from ing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구문 하나 형성될 수 있겠죠. 뭐 따로 쓰진 않을게요. 여기 써 있으니까 prevent 목적어 from ing 그 목적어가 ing의 행위자입니다. A가 ing 하는 걸 막다, 못하게 하다, 막아버리다 이런 뜻이야. 행위자 판단 잘 해주시고 사람들이 리더들한테 손을 뻗는 걸 막아버리는 그 벽을 자기 주변에다가 만들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리더들은요 뭐 해야 돼? 리더로서 당신은 need to be able to shun 피하다 avoid의 동의어죠. touc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접촉해야지. 벽 만들지 마 접촉해. 똑같은 말이죠 결국. 그치? A- 포인트니까 요 네모칸, 요 박스 친 부분은 항상 빈칸 추론 포인트로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다가 박스를 쳐놓은 거고 아무 데다나 박스 쳐놓은 게 아니라 그 박스의 내용은 전에 있던 문장과의 상호작용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A-로서. 똑같은 얘기의 반복. 이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즉 T는요. 갑자기 또 T 얘기 나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T 얘기 나왔을 때 이제 뭐? 리더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죠. 그죠? 즉 T는요. was meant. mean이라는 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 첫 번째 ing가 있고요. 두 번째 투부정사가 있죠. 우리가 민투 동사 원형 min ing 둘 다 올 수 있는데 우리가 min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의미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ing고요.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하다? 투동사 할 의도다라는 뜻이죠. 둘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로 판단해 주셔야죠. 물과 함께 뭐 한다는 걸 작용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다가 아니라 뭐야? 의도한다. 섞여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섞이도록 의도되어져야 한다죠.
그러니까 차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저렇게 쓴 겁니다. 결국 리더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Similarly는 뭐였어 얘들아? 추가 연결사였어요. 이런 연결사 같은 거 있으면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순서나 삽입 포인트로서 놓기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요 설계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어요? 뭐 하도록? To work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업무를 보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아무리 리더가 되든 우리가 뭐 말단 직원이 되든 뭐가 되든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다 같이 해야 된다고. 함께. 뭐로써? 팀과 함께. 그리고 with the society at large. 크게 봤을 때는 사회 전체가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업무를 보도록.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섞여 있어야 돼. 함께 일해야 돼. 다른 사람과 접촉을 계속해야 돼. 벽 만들지 말아야 돼. 지금 한 문장도 빠짐없이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타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한다. 협력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22번, 21번. 선생님이 이 질문 읽으면서 떠올랐던 노래가 그 장기하의 뭐죠? 제목을 까먹었다.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 뭐지? 제목이? 부럽지 않아. 그 뭐 나이가 들면 이런 것도 잘 안 떠올려. 부에 대한 욕망의 한계. 거기 안에 랩 중에서 되게 임팩트 있는 그 예시까지 들죠 노래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 내가 10,000원이 있고 내가 1,000원이 있고 네가 10,000원이 있어. 그럼 난 너를 부러워하겠지. 하지만 넌 과연 행복할까? 네 옆에 1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1,000만 원인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너는 그 1,000만 원이 있는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겠지? 넌 과연 행복할까? 막 이런 막 진짜 철학적인 노래였어요. 근데 또 장기하 노래 스타일이 워낙 또 특이하다 보니까 그런 이런 satisfactory wealth, 이 만족스러운 부의 양에 대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 상대성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상대성. 강정규라는 키 자체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큰 키야. 근데 나 저기 LA 가면 나 같은 키는 천지 빼까리일 거야. 그럼 나는 그냥 거기에 중간 다리밖에 안 될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키는 똑같아. 근데 인식의 차이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상대성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부라는 만족도의 양이라는 건 상대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게 그 상대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재, 절대적인 양, 이 부의 만족,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 부의 양의 절대적인 양에 대한 부재, 그런 건 없다 이거야. 뭐 100억 있으면 만족하고 99억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둘 다 있으면 좋겠다. 그치? 어쨌든 그런 말이 있어 얘들아. 가난할 때 행복한 방법을 모르면 부자가 돼서도 행복하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없을 때 행복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부자가 되면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얻는 것에 대한 만족을 기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싶은 사람마다 기대하는 것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부의 양은 절대적이지 않고 뭐다? 항상 상대적이다. 그렇지? 내가 100억이 있어도 옆에 1,0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100억은? 나 예시를 오늘 왜 이렇게 못 들지? 100억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렵습니다. 여기 if not impossible,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약간 뭐의 의미로 해석이 돼? 양보의 의미로 해석되는 거 느껴져? 뭐뭐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면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뭔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이? 규정을 짓는 것이. The limits. 한계를 딱 짓는 것은 어려워요. 얘가 진주어죠? To define. 뭐를 어떤 한계? 전 거기에 대한 수식어가 나오죠? 이성이 should impose, 부과해야 되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위치 맞게 쓰였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성이 부과해. 어디에다가? The desire for wealth. 이 부에 대한 어떤 바람에다가 그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 생각, 이성이라는 것이 부과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딱 규정짓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부에 대한 어떤 바람직, 나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어.
전치사처럼 생겼지만 뒤에 보시면 there is라고 there is no absolute defined amount까지 여기까지가 주어져 amount of wealth까지가 주어니까 완전한 문장입니다. there is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우리 뭐 because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왜 그 한계를 규정 지을 수가 없어? 절대적인 그리고 딱 정해진 그 양은 없기 때문에 부의 양은 없기 때문에 which will satisfy man 그 한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그 부의 양 절대적인 양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그래 뭐 100억 있으면 뭐 돈에 대해서 뭐 부족하면 절대 못 느낄 테니까 그들만의 행복은 또 있겠지. 그렇다고 또 뭐 100억을 뭐 다 못 쓸 돈도 아니야 그냥 어? 저 양평에다가 뭐 별장 하나 지면 뭐 그것만 해도 한 10몇 억 20몇 안양에서는 뭐 그냥 돈에 시내에서 있는 시내가 뭐야 우리 저기 개발되지 않은 저 동네에 3층짜리 좀 큰 상가 건물이 있는데 그거 지나가다 동네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게 한 80억 정도 한다더라고. 건물 사면 되면 근데 그게 막 되게 멋진 건물이 아니야. 다 무너져가는 막 허름한 건물인데 되게 비싸더라. 뭐 그 돈도 금방 쓰지 않을까? 그 양은 그래서 고정되어 있어 상대적이야. 여기서 말하는 그 양은 어떤 양이야?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부의 양 자체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 아니 바뀌어. 상황마다 바뀔 수 있어. 이게 relative라고. 상황마다 바뀔 수 있는 상대적인이죠 그게.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거 한 번 더 얘기할게. So much as 정도까지 뭐 will maintain, break the proportion between the what he wants, what he gets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얻는 것 사이에서의 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그런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진짜 얻을 수 있는 거 그 사이 그 어떤가에 있는 비율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요 정도까지만 상대적인 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for 다음에 뭐 나왔냐면 투부정사를 주어로 써서 본동사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 접속사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미컬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측정하는 것이 한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오직 뭐에 의해서 그가 얻는 것으로만 what he gets 그게 얻는 것으로만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not 뭐가 아니라 also by he expect to get 그가 얻었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얻기를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얻는 것에 의해서만 행복을 척도하는 것이 투부정사 주어로 쓰였으니까 수일치는 단수로 하시는 게 맞죠? 맞게 쓰였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되는 거죠. 뭐만큼이나 to try and express 그것을 시도하고 표현해. 뭐를? 분수라는 것을 시도하고 표현하는 그런 것만큼이나 뭐를? 어떤 것이 shall have 가지게 될 것인지 뭐? 이 numerator 분자 but no denominator 하게 되면 분모 저 분모 없이 분자로만 가지게 될 그런 분수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처럼 의미가 있다 없다? 얘들아 지금 봐봐 as가 as 앞에 있는 내용과 as 뒤에 있는 내용의 동일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동급 비교잖아. 그치? 이거 두 번째 문제인가요? 여기 지금 어디 락 페스티벌도 아니고 헤드뱅잉 그만. 현수도 자꾸 어디 갔다 오고 있어. 눈이 자꾸 그 엽기 토끼 아세요? 그러니까 잘 그리세요. 그래. 내가 얘들아 음모의 미술하고 금상 출신이야. 7살. 약간 이게 최연수 같은. 이거 앞머리 가르마만 있으면 최연수인데 이거? 자, 다시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어려워서 잘 봐. as의 이 포인트리스한지 미닝풀한지가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을 동등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앞에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치? 그럼 뒤에 있는 게 뭐야? 봐봐. 분모 분자는 뭐 자세히 외우실 필요 없는데 알아두셔야죠. 분모 없이
분자만 가지고 있는 분수를 시도하고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말이 돼 안 돼? 아니 분모가 없는데 분자만 있는 수 가지고 분수를 어떻게 나타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뒤에 내용은. 그치? 그러니까 분모 없이 분자만 가지고 있을 분수를 시도하고 나타내는 것만큼이나 그만큼 앞에 있는 것이 뭐 하단 얘기야? 의미가 없단 얘기인 거지. 뭐가? 그럼 다시 한번 볼까? 측정하는 것이 한 사람의 행복을 지가 얻게 되는 것만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야. 뭐가 아니라 그가 나중에 어떻게 얻을 것인지,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대감도 필요한데 오로지 얻는 것만 가지고 행복을 측정하니까 그것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뭐? 분모 빠진 분수나 마찬가지다. 안고 빠진 찐빵 뭐 이런 거. 그치? 야, 이번 문장 굉장히 길었거든요. 다시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를 가지는 것에 대한 그 절대성이라는 건 상대적이야.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다고. 다시 말해, 그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so much as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 원하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 정도만 이제 행복의 지수가 있을 수 있고, 다시 말해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을 얻는 것만 갖고 행복을 측정하다 보니까 사람의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만 측정하다 보니까 그게 분모 없는 분수처럼 쓸모가 없는 무의미한 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척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건 3번 다음 문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A man never feels the loss of things. 그죠? 한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상실감을, 어떤 사물에 대한 상실감. 어떤 상실감? 뒤에 문장 뭘까? It never occurs. 자,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긴 한데 뒤에 뭐로 끝나? for이라는 전치사로 끝나버리네. 그치?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보다는 그냥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it never occurs.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에게 뭐? 요구하는 것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그럴 것들에 대한 손실에 대한 느낌은 절대 느끼지 않죠. 뭐 예를 들어 뭐 롯데타워 시그니엘 다들 아시죠? 그죠? 시그니엘 그 막 고층 그 아파트 거기는 월세가 3천만 원이라면서 그래서 유지비 그 관리비가 몇백 하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한 달 월세로 살려면 최소한 4천 정도는 있어야 숨만 쉬고는 살 수 있다 정도더라고.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갖게 되지 못해. 아니야, 나 언젠가 거기서 살래. 근데 거기 되게 불편한데 엘리베이터 2번 타야 되고 배달 음식도 1층에서 내가 직접 픽업해야 되고 나 그런 데서 못 살아. 그래서 탈락. 그렇기 때문에 시그니엘은 탈락이야 나한테. 안 돼.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을 그럴 것들에 대해서 손실은 내가 느끼지 못하겠지, 그치?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치? 시그니엘 같은 거 탈락했으니까 그걸 잃어버려도 내가 나 오지 않는다고 해도 준다면 갈게. 근데 준다면 갈 건데 그냥 뭐 손실은 없죠 거기에 대해서, 그치? 즉 그는요 just as happy, 그냥 단지 행복할 거야. 뭐 없이, 그거 없어도. 왜? 내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치? 거기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을 거야. 반면에 whilst there. 자, while 또 다른 사람은 who may have 가질지 몰라. 뭐 100배 정도. 그만큼 많이. 100배 정도 많이 가질지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은 느낄 거야. 뭐를? 비참함을. feel이 이형식 동사니까 miserable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비참함을 느낄 거야. 근데 왜 비참함? 얘는 100배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비참함을 느껴? 왜냐? He has not got one thing he wants. 그가 원하는 그 딱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이다라는 걸 지금 이 긴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야. 반면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요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손실을 있어도 상실감을 못 느끼겠지. 그치? 없어도 사니까. 근데 그보다 그 앞에 있는 사람보다 100배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비참함을 느낄 거야. 왜? 딴 게 없어.
돈 많아. 시그니에서 살아. 막 차가 막 열대대야. 막 불을 누리고 있는데 막 키가 145야. 남자 키가 145야. 여자친구가 없어 아직. 막 모태솔로야. 막 이러면 비참하겠죠. 그죠? 키 작은 남자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또 이렇게 또 이상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오해하실까봐. 응? 동혁이는 아니 왜 없는 애 얘기해? 자 얘기하지 마. 없는 애 얘기하지 않기. 알겠어? 이거 동혁이가 볼 영상이란 말이야. 동혁이 보겠죠? 하준이랑 또 이렇게 아는 친구들. 그럼요. 동영이 매력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봐봐. 나 같은 사람도 결혼을 하잖아. 그치? 용기를 가지세요. 그럼 뭐 목소리로 사니, 걔가? 보진 않고 이제 블라인드로 살아? 여보, 나왔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좀 어려웠죠? 그렇죠? 사실, 자자자. 상대성이라는 거 함축적 의미 추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뭐에 자신들만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것을 갖고 있다는 건 다양하다는 얘기야. 다양하다는 얘기는 부의 기준 자체가 전부 다 어떻다? 상대적이다. 다르다. 그것에 이제 사실 얘들아 이건 함축적 의미, 즉 말 그대로 비유 표현이고 이게 실질적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를 여기에다 채워 넣어 놓고 똑같은 의미니까 그치? 실질적 의미를 채워 놓고 걔를 빈칸 추론화시켜서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the limit of what one's desire to get, 그러니까 누군가가 얻고자 하는 바라는 것의 그 제한, 한계가 사람마다 by person, 사람마다 어떻다? varies, 다 다양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기대할 거야. 뭐를? as much as he thinks, 그가 생각하기에 it is possible for him to get, 그가 얻는 것이 가능한 것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그만큼 많이 기대도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기대를 하겠죠. 그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상대성적인 것들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간단한 방금 또 어려운 질문 나왔다고 쉬운 질문 하나 딱 나옵니다. 이거 하고 좀 쉽시다. 꽃의 광고 수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의 광고 수단이 이제 애드버타이즈먼트의 역할이 아니라 꼬신다의 얘기입니다. 꼬신다. 이 꽃의 향이요, 뭐로써? advertising language. 이 광고, 홍보를 하는 언어로서의 향. 그러니까 꽃은 향으로 말한다 이거죠. 꽃의 어떤 광고하는 언어, 그게 바로 뭐다? 향이다. smell, scent, 동의어입니다. 자, 꽃은 생물을 유인하기 위해 냄새나는 광고 수단을 사용한다가 원문제의 요지였고요.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모든 레스토랑들은요, are used, using. 뒤에 목적어 있나요? 여기 목적어 있네요. 그래서 능동이 정답이 되셔야 되겠죠. are using.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명사 was를 꾸며주기 위해 수식어들이 이제 나열된 거죠. 조심스럽게 무작위로 선택된 단어들을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불러일으키기, evoke.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뭐를? vivid mental image of delicious food and rich dessert. 그치? 맛있는 음식과 풍부한 어떤 디저트의 어떤 정신적 이미지, 그러니까 상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생생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무작위로 아무거나 단어 쓰면 안 되겠지, 그치?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요? To draw the potential customer. 이 잠재적인 소비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draw, 이끌기 위해서. 어디로? 자신들의 특정 establishment는 이제 건물이란 뜻도 있어요. 자신의 가게가 되겠죠. 그 특정 가게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음식들에 대해서 상상을 딱 일으키기 위한 그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나는 뭐랄까 고기 유튜버들 막 음식 얘기할 때 뭐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뭐 TV 같은 데서 막 음식 막 묘사할 때 고기를 설명하는데 막 육즙 팡팡 터지. 나 육즙이란 말이 왜 이렇게 거슬리지? 그 고기를 먹을 때 물이 나오면 좋나요? 그게? 난 그 육즙이란 말이 되게 거슬려. 육즙 좋습니다.
이렇게 탁 먹으면 맛있죠. 근데 그 말로 하면 왜 이렇게 거슬리지? 그리고 제일 보기 힘든 게 뭐냐면 통삼겹살을 이렇게 구운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눌러. 그럼 거기서 뭐가 헤 하고 물이 나오잖아. 그게 육즙이잖아. 그걸 왜 굳이 보여줄까? 그걸 보면 막 입맛이 도나? 난 그래요. 자, 어쨌든 just like restaurant. 자, 지금까지는 우리 꽃 얘기해야 되는데 레스토랑을 아까처럼 비유법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레스토랑처럼 자연도요. 자신들만의 다이닝 에스타블리시먼트 가게가 있어요. 가게가 있고 in a fashion. fashion은 명사로 방식이란 뜻입니다. 형용사 similar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레스토랑의 어떤 financial dependence upon drawing in many customers. 그래. 많은 소비자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에 의존하는 재정적 의존. 이 식당의 재정적 의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거 무슨 방식이야? 앞에 손님들을 이끌려고 자신들만의 어떤 단어들을 쓴다라는 그런 재정적 의존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돈 벌려는 방식으로 이런 뜻이야. 재정적 의존. 말투 이거 고삼틱하게 썼다. 그치? 재정적 의존이래.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자연이라는 세상의 레스토랑.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자연 얘기하는 거죠. 자연도 자신들만의 어떤 etablissement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식당들이 예를 들어 꽃이요. must attract. 뭐 해야만 해? 이끌어들여야만 해. 또한 distract. 산만하게 해야 돼. 방해해야 돼. 이런 말. 뭐를? 잠재적인 손님들을, 식사하는 손님들을 뭐 하기 위해서? sample their offerings. 그들의 어떤 제공하는 것들을 샘플, 표본을 맛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드려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 자연의 꽃도 아까 그 레스토랑처럼 뭔가 꼬시는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아, 냄새, 향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 세상에서는 뭐가 없어? neon sign, or flash words, 이런 화려한 말이나 사인 같은 게 없어. 뭐 표지판 이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뭔데? 뒤에 불완전 완전이니까 문장 볼까요? 투부정사가 나왔잖아. To a potential meal to hungry animals. 지금 투부정사 나와 있는데 요거 완전한 문장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여기 마케트 할 사람 이게 동사잖아. 그걸 투부정사로 맞춘 건데 앞에 있는 동사의 요 they can이 누구야? 요 자연에는 이러한 사인들이 없어. 요 사인들이 광고할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복되는 주어가 반복됐을 때 얘를 생략하고 얘를 투부정사로 바꾼 거야. 그렇기 때문에 they can market, 이 마켓의 목적어까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기 위해서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선행사가 이 주어와 동일한 조건이 됐을 때 한 번 더 쓰지 않고요. 얘를 투부정사로 쓴다. 그러다 보니까 의문사 투부정사가 나오기도 해. 의문사래.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기도 해.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도 그러냐면 위치도 가능해. 인위치기 때문에 투부정사 때문에 맞은 거야가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뭐 있어? 불완전한 문장 나오지? 얘도 동사가 나오거나 주어 동사가 나올 거야. 그런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이 동사의 주체야. 얘가 이 행위를 하는 거거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 주어와 이 명사가 동일할 경우 혹은 이 동사의 행위자가 얘라는 게 명확해질 경우는 여기에다 그냥 투부정사를 얘 빼고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거야. 그럼 위치 투동사가 나오기도 해.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모양새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나 관계대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동사하는 안명사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배고픈 동물들에게 잠재적인 식사 같은 것들을 판다는 의미가 되겠죠. 마케팅한다는 건. 광고할 그런 어떤 네온사인이나 화려한 어떤 말들은 없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인위치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길어서. 자, these restaurant. 자, 여기에서의 레스토랑. 자, 지금 필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얘들아. 레스토랑은 지금 여기서 자연의 꽃이 되겠죠, 꽃. 그지? 여기에서의 레스토랑은 I'm referring to. 내가 언급하고 있는 중인 이 레스토랑은
본동사 필요한 자리. The words, flowers. 그렇지. 전 세계에 있는 다 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꽃이죠, 꽃. 그리고 그 잠재적인 게스트들은 누구겠어? The host of organisms. 이 여러 생물들이 될 거야. 그 생물들은 꽃을 방문하거든.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꿀물이나 다른 가치 있는 자원들을. 오케이. 그러면 꿀물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resource 뒤에 s 붙은 거 보니까 복수명사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other 복수명사. 이렇게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가치 있는 자원을, 다른 가치들을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 꽃들을 방문하는 그런 여러 생명체들이 그 손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stead of ing 하는 것 대신에 written language or neon sign, 이 쓰여진 언어나 네온 사인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그들은요, 광고를 합니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것들을 광고하고요. just as effectively, 그만큼 효과적으로 뭘 사용하면서 language of the smell. 그렇지. 꽃은 결국 뭘 사용한다? 이 향이라는 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만큼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제공하는 것들을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꽃이 향을 통해서 동물들을 꼬신다는 말을 이렇게 지랄같이 설명했습니다. 진짜 어렵게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이 어려운 거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지? 문장 연습 꼭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좀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2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보상 시기와 의사결정의 관계. 보시면 The impact of reward, immediacy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immediacy, 즉각성. 이 보상의 즉각성의 영향.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 보상을 즉각해주는 거에 있어서의 영향력. 자, on earlier reward. 자, 일찍 보상해주는 것이 우리를 뭐 하게 만들 거야? inconsistent decision maker.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은 그런 의사결정자로 좀 더 만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영향력이 그닥 좋지만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 시기가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감정적 이율이 더 높아지고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시간의 근접함이 이성적 선택을 왜곡시켜버린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Would you rather receive 당신은 차라리 $1,000를 1년 후에 받겠습니까? 아니면 $1,100를 1년 1개월 뒤에 받겠습니까? 라는 선택권을 먼저 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옵션의 동사 형태가 opt죠. 선택하다의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choose, select, go for 그 동의어 같은 것도 같이 잘 챙겨 주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하겠죠. 뭘요? larger sum, 더 큰 이익을 생각하겠죠. 13 months, 13개월 뒤에 더 큰 이익을 선택하겠죠. 그 13개월의 더 큰 이익은 이곳에서 다른 곳에서도 will you find, 좀 잘리니까 올려봅시다. 이렇게 갈까요? 그래서 elsewhere, 다른 곳에서, 여기에서 그 더 큰 금액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will you find monthly interest rate of 10%. 그렇지. $1,100는 10%의 그 이자율이 있는 거니까 한 달 뒤에 어떻게 10%의 그 이자율을 받겠어. 그렇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어느 곳에서는 네가 찾을 10% 어떤 이자율, 월 이자율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자율을 13개월 만에 더 받을 수 있는 걸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10%의 이자율을 찾을 것인가요? 이 10%의 한 달 이자율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적금 든다 그러죠? 매달 똑같은 금액을 계속 정기적금을 넣게 되잖아? 그럼 1년의 이자율이 지금 2%? 연 2%. 그러니까 100만 원을 12번 1년 넣어서 1200만 원을 넣으면 얼마야? 24만 원 주는 거야. 24만 원. 그것도 좋은 이자율이라고 요즘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의 부모님 시대는 이자율이 어땠는 줄 알아? 30%. 수익률이 30%야. 그럼 무조건 은행이지. 그지? 그러니까 1200만 원 넣으면 360만 원을 얹어주는 거야. 1년 만에. 당시 80년대
은행원 한 달 월급이 80에서 100만 원이었어. 월급이. 근데 1년에 36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럼 얼마야? 한 3개월치 월급을 주는 거니까 어마무지한 양이지. 그지?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10%가 대단한 양입니다. 그치? 10%를 어디서 찾겠어? 13개월에 1100달러를 우리가 얻겠죠. 근데 현명한 선택. 미안. since 여기 접속사절부터 먼저 갈게. 여기까지 하기 때문에 바로 it is wise choice 여기가 이제 명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왜냐면 since 다음에 나머지 전체가 이제 접속사절이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돼. 이자율이 compensate 보상하기 때문에 위협에 빠뜨리기 때문에 너를 현명하게 충분히 generously 충분히라는 뜻이 있어. for any risk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이 당신을 보상하기 때문에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의 기준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보상을 해줘야지 현명한 선택이 되셔야 되겠죠. 이 글의 맥락상 뭐 하게 되는 네가 직면하게 될 be faced도 됩니다. 근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전치사 with가 같이 있어야지 you are faced with까지가 불완전한 문장으로 올 수 있죠. 얘는 지금 올 수 없고 그냥 능동태로 써줘야 되겠죠. 네가 직면하게 될 그 어떤 위험에 대해서 당신에게 보상을 해줄 뭐 함으로써 waiting the extra few weeks 그러니까 추가적인 몇 주 정도를 더 기다리게 함으로써 네가 그 얻게 될 그런 리스크 같은 것들을 후하게 보상해줄 이자가 보상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second question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1100달러가 현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 자, would you prefer $1,000 today? 자, 오늘 1000달러 받는 것을 선호하신 겁니까? 1000달러 현금으로 받는 것을 on the table, 협상 테이블에 아니면 한 달 안에 1100달러를 받을래요? 요 질문. 오늘 당장 캐시로 요걸 받을래요? 아니면 1100달러를 한 달 후에 받을래요? If you think like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네가 생각을 한다면 처럼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네가 생각을 한다면 you will take the $1,000 right away. 즉각적으로 1000달러를 가져갈 것입니다. 이거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겠죠. 이 친구들은 빨리 머리가 빠르빠르 돌아가니까. 그치? 나 지금 그러면 1000달러 줘요. 이렇게 되겠지. 1년 뒤에 1000달러 받을래 보다 오늘 당장 준다니까. 그치? 그럼 지금 1000달러 줘요. 한 달 뒤에 1100달러 받을래. 이 질문. 근데 똑같이 한 달 차이잖아. 얘는 1년 뒤에 1000이냐 1100이냐고. 얘는 오늘이냐 다음 달이냐. 그럼 지금 1000달러 받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this is amazing. 자, this는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 감정동사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낀다 하시면 안 되겠죠. 감정을 준다가 되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둘 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if you hold out, 네가 for just months longer, 한 달만 좀 더 오래 네가 버티게 된다면 you get 100 more. 그렇지. 네가 100달러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첫 번째 경우에는 enough simple, simple enough. enough는 무조건 형용사가 앞에 있어야죠. 그렇죠? 형용사나 부사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그것이 충분히 간단하죠. You figure, 너는 이렇게 판단하겠지. I've already waited 12 months. 내가 12개월을 이미 기다렸는데 그깟 한 달도 못 기다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 그지? 뭐 12개월에서 1000달러 받으나 13개월 한 달 더 기다려서 1100달러 받으나 1100달러 받을래? 이런 생각 하는데 오늘이랑 한 달 뒤에는 좀 그렇지 않다 이거야. Not in second case. 두 번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원래 앞에 저렇게 아까 그 wise 뭐였죠? 아까 첫 번째 문장. wise choice다 저 문장도 그렇고 지금 not으로 되어 있는 이 문장도 그렇고 이렇게 뜬금없이 되어 있으면 앞에 이렇게 it is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그러면 자, introduction of now. 지금이라는 말의 이 도입이 causes, 야기를 시키는 거야. 우리가 뭐 하도록? To make rational, consistent, inconsistent decision. 지금 이 글의 맥락상 똑같은 한 달을 기다리는데 1년 뒤에 받는 그 1년이냐 13개월 뒤냐에 받는 그 선택과
지금 받냐 한 달 뒤에 받냐의 그 선택의 다름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00 더 받고 한 달 뒤에 받는 건데 지금 받겠다 1년 뒤에 받겠다 그 차이 때문에 결정이 달라지는 거니까 일관성이 있지 않은 결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 일관성 있지 않은 결정을 하도록 야기시킵니다. 뭐란 말이? 이 지금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now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immediacy가 되겠죠. 그쵸? 그 즉각성. 이 보상의 즉각성.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뭐로 저런 말들의 저 동의어를 배우는 이유가 우리 요양문안성 같은 데서도 저런 말을 쓸 수가 있거든.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뭐라고 불러? 오형식 동사죠. 방금과 같은 현상을 이 hyperbolic discounting, 과장된 할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과장된 할인을 더비기어급 주어동사로서 설명한 글의 문장이죠. 더비더비의 기준은 뭐라고 했어 얘들아? 쌤이 컴마라고 했어 얘들아. 컴마. 그래서 그 컴마 앞에 있는 게 원인이 되겠고 컴마 뒤에 있는 게 결과야. and로 엮여져서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더비기어급 주어 동사는 결과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결과 1 and 결과 2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면 closer, farther, the reward is 지금 우리 뭐 읽고 있는 거야 얘들아? now라는 말 자체가 일관성 없는 결정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러면 보상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이죠. 그렇죠? now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딱 상충될 수 있으려면, 그렇지? 보상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과는 어떻다? 우리의 감정적 이율이 rises, 더 올라가게,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다 이거야. 감정적 이율뿐만 아니라 더불어 두 번째 결과, the more we are reluctant, unwilling, willing to give up. 우리가 포기할 가능성이, 우리가 포기하기를 꺼린다라는 뜻이고, 얘 꺼리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많은데, 일단 꺼리다고 unwilling to는 마지못해 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꺼린다라는 의미의 뉘앙스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포기하기를 꺼린다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unwilling는 마지못해 포기한다는 얘기고 얘는 기꺼이 포기한다는 얘기고. 오케이? 뭐 하는 것을 in exchange for it. 그것, 즉 앞에서 말하는 감정 이율이라는 것을 교환으로 포기할 가능성, 기꺼이 뭐 한다?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감정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과장된 할인을 해서 지금 당장이라는 이익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는 말을 주저리 더비더비로 쓰고 있습니다. 인과관계 기준은 어디라고 얘들아? 여기 컴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이 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에 대한 감정 이율이 빨라져서 높아져서 그럼 지금 당장 받아야 내가 이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왜곡시켜버리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24번 우세손 결정식이라는 얘기인데 우세손이라는 건 핸드드니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 핸드드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글의 소재였고요. overall determination 전반적인 결정사항이 뭐냐 핸드드니스 prior to birth 태어나기 전부터 이 우세손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가 언제 결정된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된대. 핸드댄스 클락, 그 시계는 언제다? When does it actually begin? 실제로 그게 언제 시작되는 건가? 라는 거죠. 태아에 대한 초음파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세손이 출생 전에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Of central importance. 지금 얘 뭐니까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입니다. 그럼 우리 형용사라고 판단해 주셔야 돼. 야,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로서 central importance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important로 써줘야 돼. 형용사가 부사로 바뀌어야죠. 그죠? of importance가 important라면 central은 centrally로 바뀌어야죠.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그럼 문장의 시작점이 형용사로 시작이 돼. for 명사에 대한 그 다음 동사가 나오고 the answer가 뒤에 주어로 나오네. 이 문장 뭐 된 거? 보어 강조 도치로 이루어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어로 쓰인 형용사가 문장의 앞으로 강조점으로 두고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우세손 발달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우세손의 발달을 이해. 언제 오른손잡이가 결정되고 언제 왼손잡이가 결정되지? 이 핸드드니스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되려면 이 질문이 중요해요. 어떤 질문이요? To question of when in development. 발달 과정 속에서 언제, 자, of라는 전치사 뒤에 의문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의, 주, 동이 필요한 거죠, 결국. 그지? 언제 실제로 결정되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될 것입니다. 답이 중요합니다. whether인지 아닌지, what, 무엇인지, 아이가 will be left-handed인지 또는 right-handed인지. 아하, 그러니까 5어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whether로 접근이 되셔야 되겠죠. 이게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일지를 결정하는 것이 언제 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이 이 우세손 발달에 있어서의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참 니네도 느끼겠지만 이게 25년 6월이잖아. 이게 2학년 지문도 퀄리티가 쌤은 매년 그 해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시험 범위를 갖고 쓰잖아. 야, 난도가 날이 갈수록 문장 길이나 복잡성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고3 문장의 거의 내용도 그렇고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t was long thought. 아주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데디아가. 핸드드니스는 could only be reliably. 확실히 결정되어진다고. 언제? 초등학교 언제 아이가 글쓰기 시작할 때 그때 결정되어진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도 그때 알겠죠. 애가 펜 잡을 일이 뭐가 있어. 혹은 뭐 유치원 때 뭐 낙서를 하거나 뭐 할 때 왼손으로 그리네.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이런 생각 하겠지. 그때 보통 결정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통념이죠, 통념. 그렇지?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왔어요. 이게 통념. 그거에 대한 반박이 하우에버죠. 하지만 이 가정은 초등학교 글쓰기 때 손이 결정된다라는 가정은 잘못됐다라는 말이 나와야 통념을 반박하는 글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authentic은 진정한이라는 의미야. in fact는 결국 강조 A-니까 앞에 했던 말에 대한 반복이 이루어져야 할 거야. 앞에서 뭐라고 했어? 그 초등학교 때 결정된다는 소리는 쌉소리입니다. 과학적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뭐야? 데디아야. 왼손잡이는 만들어져.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 속에서의 왼손잡이가 만들어져. 뭐 하기 전에? Elementary school을 가기 오래전부터, long before부터 이 왼손잡이가 형성된다라는 걸 과학적 연구가 보여줘. 즉, 다시 말해 흥미롭게도 그건 언제야? 대부분의 사람의 왼손잡이는 출생 전부터 시작된다라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그러면 초등학교 글쓰기 시점부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결정된다는 말은 그래서 부정확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앞서 그런 연구 속에서 그 hand and arm movement, 손과 팔의 움직임, unborn children in womb, womb은 자궁, 자궁 속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그 손과 팔의 움직임, 이것이 is냐 어리냐? 움직임들,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들의 움직임들, 얘가 이제 주어로 쓰였으니까 A and B는 복수 취급이죠. 기록되었어. 뭘 사용하면서? 울트라사운드 이미지, 초음파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그게 기록이 된 거야. 애가 어떤 손을 쓰는지. 나도 초음파 애기 보고 싶다. 왜요? 선생님의 애기를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이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그 와이프와 자녀 계획을 4명까지 생각을 했어요. 아들 둘, 딸 둘이면 좋겠다. 이왕이면 아들, 딸, 혹은 딸, 아들. 이렇게 징검다리로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식을 둘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와, 둘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쌤은. 쌤은 그래도 복 받은 거지. 주변에 아들 둘 있는 그 부부의 자식들을 보면 와, 그 내 범주가 아니구나. 거긴 내 세상이 아니고. 여기 아들 둘이 있어요? 혹시? 형? 얘 나중에 진짜 부모님한테 효도 징하게 해라. 알았어? 징하게 해라. 형 있어? 동생 있어? 동생? 남동생?
최유리는 좀 스윗할 것 같은데? 남동생한테? 친하다고 얼마 전에 형 학원 갔다 왔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현수는 형이야? 그래, 형이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냥 그랬다고. 어때? 친해? 지금 괜히 여기다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둘이? 지금 전화 걸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 친해? 저요? 연우는? 친해요. 2번 친하네요. 친한. 형제도 친할 수가 있구나. 봅시다. 형제는 친하기 힘들죠. 동생이 형을 그렇게 막 때리. 항상 근데 형한테 항상 맞는 건 동생이죠, 그렇죠? 은영이는 뭐야? 동생이야? 네가? 형이야? 너도 형이야? 위에? 너만 장손이네? 서연이는? 동생 티가 나. 오빠 있어? 둘째야? 남동생 있어. 기현은? 여동생? 자매. 나도 딸만 둘 키우고 싶다. 아들은 너무 힘들어. 아니 또 아들은 심지어 우리 아들은 또 그 예민하기까지. 정서적으로 예민해. 내가 무슨 장난만 치면 내가 이따 카톡 보여줄게. 아들 오늘 더웠지? 어제 카톡이야. 아들 오늘 하루 학교 잘 보냈어? 이응. 오늘 더웠는데 힘들었지? 이응. 아빠 오늘 땀 엄청 흘려서 힘들었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용돈을 끊어버리지. 말로 자, 계속 미안합니다. 우리 너무 쓸데없는 얘기로 넘어왔어. 자, 다시. 그래서 using this technique. 이 기술 어떤 기술이야? 위에 어떤 기술? 초음파 기술. 초음파 기술 사용해서 얘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 판단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면서 it was shown that이야라고 보여졌습니다. 명백한 선호도가, 애매모호한 선호도가 뭐에 대한 움직임 of a right arm, 오른쪽 손의 움직임에 대한 명확한 선호도가 되겠죠. 그 선호도가 존재하더라. 왜? 이게 태어나기 전부터 왼손 오른손이 결정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명확한 선호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안에서, 자궁 안에서. 몇 주? 이게 10주만 돼도 수정 후에 이 fertilization 이후에 이 수정 이후에 10주만 돼도 그게 결정이 된다 이거야. 그렇지? 우리 아들 그 첫 초음파 사진 아직도 선생님 선명하게 기억해. 이게 자궁 이게 뭐죠? 아기 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까맸는데 이렇게 손같이 보이는 게 이렇게 올라오거든. 이렇게. 첫 초음파 사진. 이거 아마 인스타에 있나? 아니 카카오 스토리에 있나? 그게 아마 있을 거야. 그게. 우리 아들 첫 엄마 아빠한테 인사. 탁 이러고 인사하더라고. 이게 손가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정 후 10주 뒤에 그만큼 일찍이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연구 속에서 초음파 이미지는 72명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그 초음파 사진들, 언제? 수정 뒤 10주 정도 뒤에 있는 72명 아이들의 그 이미지가 결국 뭐다? 워가 되겠죠. 이미지스가 주어가 되니까 평가되어지더라. 몇 퍼센트? 85%. 85%가 보여줬대. 좀 더 많은 움직임을. 어디? 오른쪽 팔에. 어디보다? 왼쪽 팔에. 그런 실험에서 충분히 오른쪽 손에 대한 움직임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보고 이때 결정되는구나. 근데 아니 이때 오른팔을 썼는데 태어나서 왼팔 쓸 수도 있잖아. 근데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다? 85%라는 수치는 이미 매우 근접해 있다 이거야. 뭐와? 전치사 to입니다. 대략적으로 89.4%의 오른손잡이들이 성인들 중에 있다라는 수치와 매우 근접합니다. 라는 거죠. 와, 그러네. 그러면 요 표본이지만 요 표본만의 비율만 따지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저기에 있었던 그 오른손잡이가 보통 나와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걸 보고 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우세손이 결정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글의 흐름, 플로우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
원근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근법 우리 알죠? 원근법 이게 원근 점을 놓고 선생님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도로 그렸던 거 기억난다. 짧게 먼 데는 짧게 그 다음에 가까울수록 길게 그리고 나무도 작게 가까울수록 크게 이게 원근법이지. 기가 막히다. 왜 잘하세요? 어디서 주워 들고 본 거 다 해보는 거야. 나도 하다 놀라. 오씨, 이 정도야 내가? 자, 그래서 나를 CNC 미술학원에서 볼까요? 원근법. 자, 그래서 원근법이 영어로 perspective입니다. 이걸 달성하는 방법. 원근법은 자, 당신이 관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영을 해보아라. 관찰하는 그대로를 반영해봐라. 원근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찰이 필요하고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관찰할 때 보이는 깊이와 그 3차원을 눈에 보이는 대로 평면에 그리는 것이 바로 원근법이다. 그렇죠? 이 평면에다가 이 입체감 있게 보이게 하는 거 이게 원근법이다 이거죠. 미술에서 there is there are a number of ways. 누가 봐도 복수주어죠. 그렇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뭘 사용하는? 원근법을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뭘 얻기 위해? 이 깊이의 착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착시라는 단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렇잖아. 이거는 2차원인데 누가 봐도 3차원 느낌을 주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착시죠. 그죠? 그 깊이의 착시를 얻기 위해서만 그 원근법을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문장 끝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 사용하는 거야. 색깔이나 이 graduated values of black and white. 그렇죠. 우리 이거 미술 여러분들도 그 전시되어 있는 거 많이 보잖아. 우리 CNC나 어디야 이렇게 잠토 미술학원 어디 있니? 그거 2개밖에 없니? 가우디 맞아. 뭐? 맞아. 나는 근데 여기 가끔가다 내가 저기 건너갈 땐 햄버거 사러 갈 때 건너거든. 근데 그 지하상가가 아니에요. 지하 거기 차 도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전시돼 있는 거 있잖아. 와, 야, 중고등학생들 왜 이렇게 잘 그려? 한참 그거 니네 또래들이 그런 거잖아, 그렇지? 되게 잘 그리더라. 아무튼 그런 것들, 이 블랙 앤 화이트 같은 것들을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graduated values야. 이게 점차 이어지는 값이란 뜻이야, 이 values가. 색깔이나 그레데이션 값 같은 것, 흑백의 그런 그레데이션 값 같은 걸 이용해서 그치? 밝은 부분은 좀 희게 칠하고 그 그림자가 있는 부분 막 진하게 칠해서 뭔가 이 원이 아니라 구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 막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걸 사용하는 걸 포함해서. 또 두 번째, and 정확하게 누굴 수식하니? drawing, 그리는 거야. 대상을 뭐함으로써? 적용함으로써. The rules of geometric system of perspective. 그 원근법에 기하학적 시스템의 규칙 같은 걸 적용하는 거야. 그 대상에다가. 그럼 drawing이라는 동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구조니까 동명사 꾸밀 때 누가 꾸며야 돼? 부사가 꾸며야 되겠지. 그치? 질문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아. 쌤, 동명사는 명사니까 형용사가 꾸미는 거 아닌가? 동사야, 동사. 그치? 동사인데 ing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동사를 꾸며주려면 부사가 꾸며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 대상을 그리는 것. 아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치? 뭘 적용해서? 이런 기하학적.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정육면체 그리는 것도 이게 3차원이잖아. 그치? 우리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그래서 요게, 주사위 같다라는 느낌이 부여되게 만드는 게 이제 이 지오메트릭 시스템 방식이죠. 그렇죠? 대각선을 그림으로써 원래는 직선인데 3차원처럼 보이게 만드는 원근법의 구상도입니다. 자, 이런 원근법 얘기해봤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우리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You must make a number of observations. 그치? 첫째, 관찰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forms of objects, 그 형태나 물체 that you draw, 네가 어디 위에다 그리는, 이 평면에다 그리는 이 네가 그리게 되는 그 형태와 물체들이 실제로는 가지고 있어. 형태 혹은 물체. 얘들아, A or B야. 그럼 선택이거든, 결국. 근데 지금 복수명사가 선택이잖아. 그래서 have가 되는 거야. 보통 이제 B랑 수일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have depth, 깊이를 가지고 있어, 실제로는.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차원, 2차원, 3차원이라는 차원을 갖고 있죠.
그 깊이와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걸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 그걸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s you view them, 네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위치시켜 their shape and form, 그 형태와 모양을 배치를 시킴으로써 on drawing surface, 그 그리는 표면에다가 그 모양과 그림을 배치하면서 뭐 하면서 trying to 분사구문이 미안 본동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다시 네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배치시킬 때 어디에다가 drawing surface에다가. 그럼 얘는 동명사 주어냐 명령문이냐 그 차이거든.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동사가 뒤에 있다 없다? 없는 걸로 봐서 얘가 명령문으로서의 본동사의 역할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노력하세요.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뭐를? 나타내려고. 그 깊이를. To make the object. 그 사물을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 거야? 투부정사 올 수 없겠죠? make의 목적격 보어니까 원형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appear는 또 이형식 동사다 보니까 그 뒤에 뭐 나와? 형용사로서 이렇게 형용사 보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이게, 3차원적으로 보이게 만들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깊이를 나타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깊이라는 건 그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원근법. 그리고 보통 요 구도를 많이 쓰죠. 그래서 안쪽에 저 깊이에 있는 저 depth, 깊이. 저게 한 1km 정도 거리 되겠다라는 그 느낌을 주게끔 하는 그 깊이를 평면에다 그려서 만들어 보려고 관찰을 하고 만들어 보세요. 그 대상, 사물은요, appear differently. 누가 봐도 지금 여기 이형식 동사 뒤에 부사 나왔으니까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다르게 보인다라는 의미로서 여기서 등장하다의 의미 일형식 동사의 패턴으로 썼기 때문에 얘에 맞게 쓰였다라고 판단해 주셔도 돼요. 그 사물은 언제? 그렇죠. 여기 등장하다야. 등장하다. 다시. appear가 이렇게 보세요. 형용사나 명사 이형식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일형식 패턴으로서는 우리가 전치사 명사구나. 그 밖에 부사 단어들이 뒤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등장하다, 나오다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본 다르게 언제? 접속사 다음에 ed이 나왔으니까 pp라고 판단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보여졌을 때 from 다른 어떤 각도, 위치, 다른 위치로부터 보여졌을 때 다르게 그 물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differently도 맞게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좀 더 깊이를 통해서 현실적이어 보이게 3차원적으로 보이게 그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깊이를 나타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물체가 어떻게? 다르게 보일 거야. 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게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이게? 자, because 뒤에 this에서 끝났기 때문에 얘가 그 경계 컴마가 되겠죠? this에서 끝났기 때문에 of가 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3차원과 깊이를 사용해서 다르게 보이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중요해요. 뭐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다양화하는 것이, 관점들. and 그리고 stay with it. 그 관점을 고수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관찰점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어떻다?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when ing 또 나왔네. when ing 아까 when ed 나왔을 땐 pp 얘도 분사구문이 되겠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맞게 쓰였다는 판단해 주시고 하나의 사물을 관찰하게 될 때 당신은 뭘 보게 됩니다. 깊이와 그 3차원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when you draw this subject 당신이 이 사물을 그리게 될 때 onto flat surface 그 평평한 어떤 평면 위에다가 이런 사물들을 네가 그렸을 때 뭐 하는 대로 it appears. appear는 대표적인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ppears가 맞겠죠. 그것이 to the eye, 네 눈에 나타나게 되는 대로 그 평면 위에다가 그 사물을 그려내게 될 때 당신은 뭘 얻게 되는 거야? 원근법으로 그걸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원근법을 그릴 수 있는 과정순전계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과정순전계로서 이제 우리가 순서 추론이나 삽입 문제로서 나오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중간에 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채워넣기라든지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ABC를 맞춰서 쓴다든지 그래서 순서로서의 가능성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길었다. 수고들 많으셨고 캐스트는 여기서 치르도록 할게요.